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꽤 내리면서 댐과 저수지가 차올랐지만 가뭄 해소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간 주암댐입니다. 지난주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저수량이 제법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수탑은 아랫부분까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암댐의 수위는 이달 초에 비하면 2m 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년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5m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한때 30% 안팎까지 떨어졌던 주암댐 저수율은 47%까지 올랐지만 가뭄 해소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년 이맘때 평균 저수율은 65%, 예년의 3분의 2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시기 4억 6천만 톤에 달했던 주암호의 물은 현재 3억 1천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 공급을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심각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 강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상 환원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심각 단계에서 조치하고 있는 그 감량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성 평림댐도 저수율이 여전히 37%에 불과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8월에서 9월까지가 연중 저수율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이달 말까지도 남부지방 강수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전남 지역의 잠정 피해액이 1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오후 2시 현재 잠정 집계한 피해액은 124억 원으로 농업 분야가 71억 9천만 원, 수산 분야 33억 6천만 원 등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농작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4,812헥타르에 이르고 수산 분야는 무안과 신안, 영광과 해남 등 42개 여가에서 염전 피해를 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피해 집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의 귀성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추석 연휴 공항과 송정역, 광천터미널과 자가용 이용객 등 121만여 명의 귀성객이 광주를 방문해 지난 설 연휴 79만 명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귀경을 포함한 추석 연휴 전체의 수송 인원은 23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영락공원과 망월묘지 등 성묘객도 15만여 명으로 지난 설보다 6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는 하루 평균 1,481건이 신고돼 19%가 줄었고 전남은 2,110건으로 4.2%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하루 평균 광주의 경우 18.6건으로 지난해보다 65%가 줄었고 전남은 16.3건으로 39.6%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광주가 8.7%, 전남은 1.4%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짓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도 정하지 못한 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광주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인데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를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로 확정한 대구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서 통합 신공항을 짓는 첫 번째 사례로 최근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8단계, 광주시는 6년 전 두 번째인 국방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만 마친 상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이전 부지를 찾아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전 대상 부지인 전남도나 해당 시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가 전남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주고받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남에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급증한 이전 사업비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당시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6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 7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공항 안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광주시는 기존 특별법에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광주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 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군공항과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방공 포대 이슈, 광주의 전체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지 해수로 10년. 제자리 걸음인 군공항 이전이 상생협의와 특별법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현재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5월 단체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UN 인권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노력해온 곳이라며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광주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민주평화교류원도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시아인권위원회와 함께 아시아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6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최근 아시아 이사회를 통해 광주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난민 유입으로 고려인 마을이 위치한 월곡 지구의 학교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가 올해 4월 기준 4,372명으로 지난해 대비 189명이 증가해 전체 학생의 2.5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난민 유입의 영향으로 하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올해 4월 46.1%에서 9월에는 52.7%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리다가 한 대가 넘어지면서 옆을 달리던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사고 책임을 먼저 넘어진 자전거가 아니라 옆을 달리던 운전자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붙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한 대와 바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자전거. 잠시 후 나란히 달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왼쪽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은 왼쪽 자전거 운전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오른쪽을 달리던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오른쪽 자전거가 뒤에서 달렸던 만큼 추월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했어야 했고 상대방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추월해 옆 운전자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졸지에 사고 책임을 지게 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 강관현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그 자전거를 보시다시피 우측으로 밀어붙였는데 제가 피해자 아닙니까?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판단 끝에 강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추월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자전거는 원래 자기 경로를 가고 있었고 그다지 왼쪽 자전거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 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320명, 전남은 1,570명이 확진돼 전날 같은 시간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을 더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100여 명입니다. 추석 당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연휴 후반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대표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여수 박람회장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농산물을 구워 먹는 바비큐장을 운영하고 가수 김연자와 노브레인의 공연과 K-팝 콘서트, 사투리 경연대회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현재는 신안의 일부 도서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전 중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밤부터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거문도와 초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부터는 강풍특보 지역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28도, 장성 29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고흥 24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무안 28도, 강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